지금 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지금 저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뭐 호주는 뭐 일단 환영한다 형식적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파장은? 이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평생을 공부를 했고 실질적으로 외교부에서 2년간 국립외교원장을 했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특임대사라 그래서 미국도 한 30%가 특임대사예요. 뭐냐면 실제로 자기 대선에 공헌했던 사람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저 케네디의 딸이 일본의 대사로 간다든지 이런 거는 그러네요. 대사는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전문 외교관이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미지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런 이런 것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국방장관이 만약에 출신이 주 호주 대사에 갔으면 호주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이 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관은 미중 일러 장관급이 가는 거거든요. 아, 미중 일러만? 예. 그 장관급이 갑니다. 그러니까 호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고요.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거꾸로 이 범법 혐의가 있는 사람을 보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그래도 호주는요. 과거에 영국에서 추방하고 귀양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범죄자들 거기에 교도소. 그렇죠. 그리고 호주는 한국과 워킹 홀리데이 정도 아주 가깝고 무역적으로도 깊지만 예민한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서로 이견이 있거나 협상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적이지 사실은. 경제도 그렇고. 그리고 보완적이고 여행도 많이 가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논란이 있는 인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논란이 없는 곳이니까 약간 언론의 주목도에서 멀어지잖아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언론을 보내면 항상 특파원도 많고 항상 이슈가 벌어지니까 그 언론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도피처로 최고였다고 생각할 것이고 호주는 그렇게 받겠죠. 그리고 제가 국립외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립외교원에서 이런 특임 대사들을 위해서는 아주 알차게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외교 업무를 안 해본 분이니까. 그게 몇 주간에 걸쳐서 합니다. 제가 그걸 다 쭉 관장했고요. 한번 안 하신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안 했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호주 ABC 방송 그 보도를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마지막 문장 한 두 패러그랩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말레즈라고 국방장관이 있는데 그분하고 한 넉 달 전인가 뭐 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담에서 그 한화가 그쪽에 보병 그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납품하기로 하고 공장도 자주포하고 장갑차하고 우리가 공장도 짓기로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공장 짓기로 한 데가 이제 빅토리아주인데 그 빅토리아주가 말레이즈 장관의 지역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시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한국이 뭔가 좀 짰나? 이거를 스케줄을 다 짰나? 그런 느낌. 그리고 호주의 국방장관 입장이나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 지역구의 일자리도 챙기고 공장도 챙기고 그리고 호주는 뭐 바터를 해준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을 딱 실어서 보도를 했던데 그거를 이제 호주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호주에서는 그게 호주의 탐사죠. 국방장관이 왜 이런 무리한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볼 때는 우리 신임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권하고 비자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권은 우리나라에서 여행할 수 있는 허가를 주는 것이고 비자는 저 나라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허가잖아요. 그러면 외교도 똑같습니다. 신임장은 우리 대통령이 주는 겁니다. 저건 아그레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그리먼트라 해서 받는 겁니다. 어그리망이 꽤 빨리 나왔거든요. 신임장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제 생각은 호주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것도 약점 잡혔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측에서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게 그쪽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선전할 수는 있지만 이미 계약은 방사청에서 합니다. 그렇죠. 왜 국방장관이 지금까지 무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죠. 또 외교부 해명이 또 거짓말은 뭐냐면 거기에 있던 김한중 대사가 정년이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정년이 될 걸 떠나기 전에 몰랐습니까? 이분이 1년 2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외교부는 그 연속상을 위해서 정년 전에 떠나면요. 거기에서 임기 마칠 때까지 정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명이 거짓말이 계속 낳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만 집어넣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의 파장이 있을 줄 예상하고도 이분이 여기 계셨을 때 수사를 받고 혹시라도 양심 고백을 하면 나가서 파장이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디올백 논란이랄지 다 이제 보도가 돼버렸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뭐 스웨덴의 자유민주주의 지수랄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호주 ABC 방송, 독일, 그다음에 뭐 워싱턴 포스트나 뭐 이런 쪽에서는 계속 뉴욕 타임즈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보고 있고 네.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네이처에서도 자유민주주의가 좀 억압되는 것 같다. 그다음에 스캔들이 굉장히 많다. 디올백 뭐 바이든 날리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정상적인 외교가 가능한가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네. 외교도 파탄이 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일단 2년간을 돌아보면 네. 무수한 외유를 무수한 해외 출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자회담도 많았단 네. 말이에요. 잘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이슈를 가지고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외교가 있습니까? 엑스포 하나 있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엔 다 뭡니까? 한미일이에요. 미국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한미, 한일, 한미일만 만났잖아요. 네. 한국이 외교 무대에서 더 이상 플레이어가 아닌 겁니다. 단 2년만.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구태여 한국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 만나고 일본 만나면 되잖아요. 그래 한국이 지금 어떤 이슈를 주도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후 같은 것도 문재인 정부 때 기후 회의도 했고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서 앞장서서 했던 이슈도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의 약점이기도 하지만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예요. 대통령은 나가서 한반도 남북 평화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이슈인데 오히려 과거에는 한국은 나와서 왜 한국 한반도 평화만 얘기하냐 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엔 연설에서도 두 번 또 자유만 얘기했지 평화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가 지금 이미 단분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에게 좋은 게 한국에게 좋았기 때문에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미국에게 좋은 게 한국에게 다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본인들에게 좋은 쪽으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살짝 비켜가거나 살짝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외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따라가 버리면 그렇죠. 미국에게만 좋고 우리에게는 안 좋은 것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안보적으로는 한미를 묶으면 제일 좋은 게 미국이에요. 네. 그렇죠. 방패가 2개 생기고 일본도 좋아요. 한국이란 방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요. 미국에서 지금 하려는 게 중국 쫓아내고 거기다가 그 첨단 산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5대 기업이 투자한 게 133조입니다. 그러면 이게 1,000억 달러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3년 동안 모은 돈이 200조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133조 한 나라가. 네. 그리고 그게 보통이 아니라 보통 얘기하는 첨단 산업의 배터리 공장,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오 공장, 네. 그다음에 반도체 공장 이런 것들 지금 사실 거의 공사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한테 보조금이나 받았지 못했죠. 네. 바이든은 약속했습니다. 물론 네. 빨리 지으면서 해주겠다는데 지금 트럼프가 등장하면요, 트럼프 그 보조금 안 준다고 지금 이미 얘기해버렸어요. 게다가 이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 정말 안 제가 네. 삼성 임원을 그 당시에 만났는데 왜 가냐?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해요. 왜?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거절하기 힘들다. 그런데 가면 사람을 많이 보내면 이윤이 안 떠.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 가서 파견하는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사람을 적게 보내면 미국한테 기술이 유출된다는 거예요. 제조업계에서. 이게 딜레마인데. 그러네. 그러면 이걸 보장할 정도의 한국이 일개 기업이 바이든을 상대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정부가 들어가서 이것도 하면서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 미국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지. 미국하고 철저히 이익을 챙기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요. 단 한 번도 미국한테 그런 요구를 해본 적이 없는 동.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